안녕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셨나요? 호주에서는 9만 원 정도 하는 AI 글래스가 출시됐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이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싸니까 팔렸네. 하지만 저는 가격보다 훨씬 중요한 변화가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제품을 보면서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고 있는 것은 안경이 아니라 새로운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컴퓨터의 역사는 성능의 역사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역사였어요. 처음 컴퓨터는 명령어를 입력해야 했잖아요. 그러다가 마우스가 나왔죠. 윈도우가 나왔어요. 클릭만 하면 되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아이폰이 등장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지는 거. 지금 너무 당연하지만 그 당시엔 혁명이었어요. 아이폰이 성공한 이유는 그 성능 때문만이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을, 그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면 아이폰이 바꾼 것은 무엇일까요? 휴대폰? 아닙니다. 앱입니다. 물론 아이폰이 최초는 아니겠습니다만 아이폰 이후 세상은 앱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택시를 타려면 앱이고요. 음식을 주문하려면 앱이죠. 은행 업무를 보려면 앱이에요. 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앱을 실행하죠.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은 그 앱을 실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는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은 챗 GPT를 사용할 때 앱을 실행하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답을 얻으려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AI의 목적은 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이 차이는 전 생각보다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AI 글래스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가 달렸고 번역이 되고 사진을 찍는다. 여기까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전 진짜 핵심은 멀티모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멀티모달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사실은 아주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AI 글래스는 똑같다는 겁니다. 카메라로 보고 마이크로 듣고 스피커로 말합니다. 여기서 처음에는 컴퓨터가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컴퓨터에 맞춰야 했지만 화면을 열고 앱을 찾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버튼 눌러야만 했잖아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사람에게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냥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 회의가 몇 시야? 엄마한테 전화해줘. 이거 번역해줘. 저 건물 뭐야? 생각해보면 이거는 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하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앱을 여는 행동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출장을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항공권, 호텔, 택시, 캘린더까지 전부 앱을 사용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다음 주 부산 출장을 준비해줘 라고 한마디만 한다면 AI는 항공권을 예약하고 호텔을 예약하고 택시를 연결하고 일정을 캘린더에 넣습니다. 우리는 앱을 하나도 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앱이 뒤에서 동작은 하고 있겠죠. 저는 이것을 앱리스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앱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앱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웹사이트 주소를 외우던 시대를 지나서 앱 아이콘을 누르는 시대로 왔고 다음 단계는 앱 아이콘조차 보지 않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기업들의 경쟁도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어떤 앱을 실행하느냐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앱 아이콘을 예쁘게 만들고 또 푸시 알림을 보내고 매일 앱을 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AI가 선택을 하죠. 예를 들어 제일 좋은 호텔 예약을 해줘 하면 그 순간 AI는 수많은 서비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죠. 여기서 경쟁은 다운로드 수가 아니라 AI에게 선택될 확률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검색 엔진 이후에 가장 큰 플랫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있다면 플랫폼은 지금까지 사람의 그 시간을 두고 경쟁했잖아요.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인스타그램이든 모두 여러분의 시간을 차지하려고 경쟁했어요. 그런데 AI 시대에는 시간보다도 더 먼저 의사결정을 두고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식당을 갈지, 어떤 보험을 가입할지, 어떤 호텔을 예약할지 AI가 추천하고 그 추천이 실제 선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플랫폼의 힘이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에서 AI가 먼저 추천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검색 엔진 최적화, 우리가 SEO라고 표현하는 최적화가 중요해졌던 것만큼 혹시 그 이상으로 기업들의 전략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글래스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켜져 있는 AI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속 AI는 꺼내야 되죠.
AI 글래스 속 AI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한민국의 1천만 명이 AI 글래스를 쓰는 시대가 올까요? 저는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AI 글래스가 스마트폰을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꺼낼 이유를 줄여줘야겠죠. 하루에 스마트폰을 한 200번 확인하는 사람이 10번, 20번만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생활의 중심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폰도 하루아침에 PC를 없애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인터넷 사용하는 중심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겼죠. AI 글래스도 같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휴대폰으로 일까지 하겠어? 누가 휴대폰으로 작은 화면 가지고 인터넷을 하겠어? 지금 우리는 그 말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바뀌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누가 안경이라 계속 대화를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10년 뒤에는 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비싼 첨단 제품이 아니라 얼마 전에 기사로 보신 호주 마트에서 9만 원에 팔린 AI 글래스처럼 누구나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제품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AI 글래스의 미래를 단순히 새로운 기기, 또 새로운 인터페이스라고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과 컴퓨터가 소통하는 방식이 바뀌는 순간으로 봅니다. 멀티모달에 가장 최적화된 폼팩터,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이제 익숙해질 AI 시대에 가장 익숙하다고 생각할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돌아보면 컴퓨터 산업의 가장 큰 혁신은 언제나 CPU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변화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큼 흥미로운 순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